피땀으로 쟁취해온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108번째 절을 올립니다.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오늘도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쭉 이러저러한 이제 정보를 모자이크해서 쭉 취업을 해봤는데 네, 내란 재판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오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은 내란죄가 인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도저히 변호인단들 얘기에서는 법리적으로는 뭐 이미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1심 진행되는 그 심리할 때 그 재판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내란 국가보안법은 또 모른다고 해도 내란은 가능하지 않다. 법리적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김수준 단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진짜 법리적인 판단만 할 때가 그런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재판 결과도 정치적 재판이었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이긴 한데 지구가 되는 아주 정말 좀 묘한 재판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김영판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제 외곽에서 들리는 이제 뭐 재판부의 흐름이라 그럴까 뭐 이런 얘기들, 거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원래 9월 23일 날, 9월 26일이구나, 9월 26일 날 그 중앙위원회에 있고 선거기획단을 구성을 하면서 사실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하다가 그 11월경에 11월 5일 날 정당 예산 청구 들어오면서 사실 10월, 11월 비상이 들어오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전당 쪽으로 보게 되면은 중단을 시켰었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투쟁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대한 걸 너무 준비를 하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이제 당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다가 사실 이제 12월 정도 들어오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이제 지역에 따른 이제 울산이나 경남, 창원 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제일 야당으로 지금 저희 진보당이 되어 있어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장적으로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논의를 이제 해서 역대 최다 후보를 내는 것으로 이제 논의 결정했고, 또 이정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때 이렇게 나갔던 거였죠. 당을 사수하고 민주주의 수호하는 이걸 중심으로 놓고 지방선거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전처럼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책이나 의원들 각각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당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더욱더 전면화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12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었죠. 이정희 대표님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박근혜 정권의 이 민주 파괴, 일방 독주의 독재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또 국민적인 여론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것을 지방선거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 민주정당 때부터 저희들이 사실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기본 입장이죠. 근데 다만 이전에 이제 2010년도에 있었던 그때 당시 얘기했던 야권연대, 이것이 다분히 정치공학적으로 해석되는 경향들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소위 이제 정치공학적 접근의 야권연대는 저희는 옛날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반대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야권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10년도에도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가 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때는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시너지도 달릴 수가 없다라는 일가족 입장이었죠. 근데 그게 선거 막 다가가면서 자꾸 이제 후보연대 차원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더 큰 승리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근데 그러한 접근은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 야권의 단결, 야권 연대의 표현이 야권 단결이라고 합시다. 야권의 단결, 그리고 이제 반박근혜 공동 투쟁, 반박근혜 공동 전선, 공동 투쟁이라고 합시다. 반박근혜 공동 전선을, 공동 투쟁을 함께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전제는 그 종북 프레임,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야권들의 단결도 아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시기처럼 뭐 후보들 중심으로 한 후보 연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후보가 많이 나가게 되면 그 얘기는 곧 전국적으로 다 야권 야당들 사이에 경쟁 구도가 형성될 거니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최다 후보를 내겠다. 최다 후보라고 하면 이제 800명 이상 되는데 800명 이상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 유신부와 이 흐름을 1차적으로 제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들과 함께 이 저항의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저항의 불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후보를 최대한 내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층에서의 후보연대, 정치권에서 후보 간의 연대 뭐 이런 거보다는 광장에서의 공동 투쟁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한 예가 이전에 국정원 투쟁할 때 저희가 이제 역량은 많이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당시에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에 대한 불법성을 촛불로 같이 만들어냈던 과정에서 촛불 현장에서 같이 야권들이 그 당시에도 뭐 서로 정당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합의한 것이 아니지만 현장에서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공동 행보를 같이 해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쉽지 않죠. 특히 알다시피 저희 당이 이제 워낙 지금 정권 국가 권력이 총 동원되다시피 한 탄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에서 투쟁을 통해서 한번 후보를 결의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당원들의 일단 단결력이 굉장히 높고 당을 꼭 지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전 시기하고는 좀 후보의 상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후보 나가게 되면 재정 문제나 재정적 부담이 사실 후보들한테 제일 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당원들이 함께하는 것이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조직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면 될 텐데 재정 문제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재정도 이번에는 가장 이제 저비용으로 저비용 고효율이랄까 그런 이제
재정 방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들도 생활후보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본인이 후보로서 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자신이 놓여진 위치에서 최대한의 유권자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박근혜 정권 실정에 대해서 규탄을 목소리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런 후보들을 다 뭐 생활후보, 직장후보, 뭐 직장인 후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가고 자기 생활을 가져가면서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저희가 뭐 어떻게 이제 새로운 형의 새로운 그 형태, 새로운 타입의 이제 후보군이 또 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젊은 청년 후보, 학생 후보들도 별도의 기획을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면 곧 정북이 되고 있는 이런 정북 프레임, 이것을 깨는 문제가, 이것을 끝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 통합진보당에 대한 진보당 말살 계획, 기도, 또 내라는 뭐 조작 기도, 이 문제가 종북 프레임을 깨는, 종북 프레임을 끝내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될 것이고, 이 얘기는 곧 민주주의 전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당 말살, 내라는 조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고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역시 1차적으로는 이 종북 프레임을 깨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저희 당에 대해서 워낙 이 수구 보수 언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언론 지형이 너무 안 좋아서, 또 각 정당들이 저희 당에 대한 이런 종북 공세를 비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 또 국민들 역시 저희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런 공격을 함께, 통합진보당의 공세를 함께 좀 막아나서 주시고, 또 옆에서 함께 쏟아지는 소나기를 함께 맞아주시고 이러는데 사실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1차적으로는 저희 당원들과 저희 이제 당에 1차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계시는 한 2% 내지 3% 되는 그런 저희 당에 대한 전략적 지지층이랄까, 핵심 지지층과 당 사수와 민주주의 수호를 하는, 여기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자, 이게 첫 번째로.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아마 저희들의 진심, 우리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점차 확산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저희들이 만들어지는 저항의 전선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통해서 공약하기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각의 이제 민생 영역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문제에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촛불 시민들이 함께 저항의 전선을 같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일단 형성이 돼야지 거기에서 아마 종북 프레임을 함께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피해가려고만 하는 제 정당들도 그런 민심 속에서 다시 야권연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진정한 야권연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진정한 평화통일에 대한, 그러기 위한 이제 아주 부단한 민관 다 해서 진심에서 서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간에 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남북과의 문제에서는
좀 유일한 기준은 이 남북의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 기준 이상의 다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인권에 대한 얘기를 민주에 대한 얘기를 경제, 교류에 대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은 가지고 달라. 근데 그런 기준을 그 기준에 대한 그 관점이랄까 기준에 대해서 동의되거나 또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 정말 그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흡수통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관점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인권에 대한 얘기 또는 뭐 핵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정치적 공세 수준에서 접근해서 질문을 하거나 논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마치 이제 북에 대해서 입장을 갖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표현했는데 그게 레토릭 수준에서 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간에 보여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 기간 동안 모습도 그렇고 최근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정말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햇볕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그런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벽상건설까지 된다고 건축 경기도 한참 지금 막 후퇴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내는 또 하나의 시장 확장 이런 정도로 자꾸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역시 통일의 대상인 북의 입장에서 또 얼마만큼 서로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될지 그건 의문이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도 역시 그런 표현들은 물론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낮은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그런 오히려 이제 대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을 향한 가슴을 열고 남북 간의 정상을 같이 만나서 아마 격이 없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오히려 이러한 진정성 제안이 더 현실에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